안녕하세요. 은현주TV의 은현주입니다. 제가 앞으로는 고객분들이 주셨던 질문들 중에 공통적으로 주셨던 질문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영상으로 만들어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내용은 시그니엘 레지던스인데요. 제가 시그니엘 레지던스를 상담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문의를 주시는 고객분들이 꼭 거주지가 서울에 한정된 게 아니라 여러 지역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았던 곳이 바로 부산과 대구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부산에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높은 초고층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오션뷰가 멋진, 그 다음 부산에 여행을 가면 꼭 가는 전망대가 있잖아요. 엑스 더 스카이, 그리고 해운대 LCT 레지던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서울의 이 한강뷰가 보이는 시그니엘 레지던스에 많은 관심을 주셨었는데, 그때마다 공통된 질문이 있었어요. 바로 용도에 관한 부분인데요. 시그니엘 레지던스는 생수기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그래서 해운대 LCT 레지던스는 공부상 용도가 생활용 숙박시설입니다. 호텔식 숙박업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합쳐진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시그니엘 레지던스는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 오피스텔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곳이 굉장히 비슷해 보여요. 각 지역에서 가장 높은 초고층 건물, 그 다음에 오션뷰, 한강뷰, 호텔식 서비스, 굉장히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용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두 곳의 공통점과 생수과 오피스텔이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걸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공통점부터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두 곳 다 전망대가 있습니다. 맨 꼭대기에 한눈에 내려받아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높은 분양가입니다. 시그니엘 레지던스도 분양 당시 평당 7천만 원대로 굉장히 높은 분양가를 자랑했었거든요. 그때 주택 가격에 비하면 너무 높았기 때문에 다들 뭐야 막 이랬었는데, 해운대 LCT 레지던스 같은 경우에도 이 두 개의 주거동이 있잖아요. 여기가 평균 분양가가 2,75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 랜드마크동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더 비싼 3천만 원대에 분양이 됐습니다. 그 당시 주변 아파트 시세가 평균적으로 1,000만 원 중후반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분양가에 속했었는데, 처음에는 지지부진한 환영을 받지 못했지만 지금 결국은 굉장히 잘한 선택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또 공통점이 있고, 또 세 번째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상하다. 규제 지역에서는 오피스텔은 100실 이상이면은 전매가 불가능한데 시그니엘 레지던스는 223세대인데 뭐야? 어떻게 전매가 가능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시그니엘 레지던스는 2017년도에 사용 승인이 났어요. 근데 2017년도 8.2 대책 기억나시나요? 그게 부동산 규제 첫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분양권 전매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이 발표된 후에 2018년도 1월 25일 이후 분양 신고분부터 적용이 됐기 때문에 시그니엘 레지던스는 시기적으로 그때 이제 전매가 가능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매가 가능했기 때문에 제가 공통점에 넣었는데, 하지만 규제 지역에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100실 이상은 전매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생활용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있을까요? 네, 상관없습니다. 200호실, 300호실, 400호실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전매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제한 없이 전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네 번째는 바로 세금적인 부분인데요. 이 두 곳 다 주택법을 적용받는 게 아니라 건축법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주택은 1년 미만 보유했을 경우에 70%잖아요. 근데 이 두 곳은 양도소득세가 1년 미만 보유할 경우 50%입니다. 그래서 주택보다 약 20%가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섯 번째, 그러면 취득세는 똑같이 건축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숙박시설, 업무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취득세는 4.6%로 두 곳 다 이제 동일합니다. 그래서 주택 취득세가 아니라는 거 이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용도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것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대출입니다. 생수기나 오피스텔 다 대출 되지 않아?
주택이야 뭐 대출 규제가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건축법 용도 정의상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숙박업을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자 대출이 최대 70%까지 가능합니다. 그럼 오피스텔은 21년도 분양 승인까지는 비주택 담보대출 LTV 70까지 가능했었는데 이제 21년도 분양 승인 외에 그 이후부터는 이 DSR 규제가 적용이 됩니다. 이 DSR은 뭐냐면은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빚진 그거에 따라서 내가 이 대출 한도에 따라서 이 규제를 적용받는다는 뜻인데 그래서 그 2020년도 7월부터 내가 총 대출 이게 주택담보대출, 비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모두 합쳐서 대출 금액이 1억 원을 초과를 하면은 DSR 규제가 적용이 됩니다. 40%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이미 빚진 게 1억을 넘었어. 모두 합친 게, 그러면은 제 연봉이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40% 적용을 해서 1년에 원금과 이자가 합친 게 2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그걸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대출 한도가 1억 원 초과일 경우잖아요. 근데 여기에 신용대출도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통장, 학자금 대출 모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점 꼭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DSR 규제가 있을 때는 상환 기간을 최대한 길게 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오피스텔은 이런 게 있는데 하지만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임대업 영위를 하기 위한 사업자 대출은 최대 70%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용도에 따라서 대출도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 또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바닥 난방입니다. 이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취사가 가능한 장기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바닥 난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운대 LCT 레지던스 같은 경우는 바닥 난방이 다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바닥 난방이 금지되었었는데 이 전세 대란과 맞물리면서 2006년도부터는 60제곱미터까지 바닥 난방을 허용. 2009년에는 85제곱미터까지. 지금 현재는 120제곱미터까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그니엘 레지던스 같은 경우는 대형 평형 위주이기 때문에 바닥 난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숙과 오피스텔의 차이는 생숙은 바닥 난방이 제한이 없지만 오피스텔은 면적에 제한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이거를 많이 궁금해 하세요. 이게 아마 가장 헷갈리시는 부분이기도 했고, 제가 많이 질문을 받았던 거기도 하고, 해운대 LCT를 이제 보유를 하시고 계신 분이 이제 전입신고에 관해서 이제 물어보세요. 시그니엘 레지던스도 전입신고가 가능합니까? 네, 시그니엘 레지던스 같은 경우도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시면은 주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이 생활형 숙박시설은 이 배경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1988년 올림픽 기억나시죠? 그 이후로 이제 외국인 분들이 이제 한국에 방문을 하는데 이 장기 체류를 원하시는 분들, 한 달이나 두 달 이상, 이분들이 이제 호텔에서 숙박을 하자니 비용적인 부분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취사가 안 되기 때문에 뭐 음식을 먹으려면은 룸 서비스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직접 밖으로 나가서 사 먹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오피스텔이 그때 이제 뭐 불법적으로 뭐 이런 영업을 막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호텔 업계에서도 굉장히 많은 반발이 일어났었는데, 근데 그 이후로도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외국인 분들이 너무 한국을 방문하다 보니까 장기 체류 숙박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래서 이 생활형 숙박 시설 같은 경우는 건축법 위에 또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일반 숙박시설이 아닌, 그러니까 호텔하고 모텔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아닌 생활형 숙박시설, 취사가 가능한 것을 신설합니다. 그전에는 막 불법이라고 막 이랬었는데 이거를 적법화, 법적인 지위를 준 거예요.
네, 그래서 생활형 숙박시설이 신설되는데 30일 이상 장기 거주를 하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도 있어요. 일반 숙박시설이 아닌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장기 거주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허용한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국토부에서도 숙박시설로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행안부에서도 전입신고를 허용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왔었는데 이 생활형 숙박시설이 2017년도 파리대책 시작부터 이제 주택이 계속 규제가 강화돼요. 내가 시입주를 하고 싶어도 뭐 다 안 돼. 안 돼. 막 이렇게 주택 규제가 점점 강화되니까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막 광고가 나왔었잖아요.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 주택수 포함 안 됨, 뭐 청약통장 필요 없음, 대출 가능, 막 이렇게 해서 생숙에 많은 분들이 막 관심이 굉장히 쏠렸어요. 또 바닥난방까지 되니까 진짜 주거시설처럼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꼭 아파트 같이 만들어놔서. 그래서 뭐 그때 한참 단기 프리미엄 노리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 가졌잖아요. 뭐 롯데 드메르 혹시 부산 그 북항에 기억나시죠? 우리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 청약에 참여할 정도로 굉장히 열기가 뜨거웠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 주택 규제가 강화되면서 실질적으로 주택이 필요하신 분들과 그 다음에 또 저금리에 이 유동자금들이 갈 만한 투자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투자처로 찾았던 곳이기도 한 곳이 바로 생활형 숙박시설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이 이렇게 갖다 보니까 2020년도 국토부 국정감사 때 이제 한 국회의원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모든 규제를 다 피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특혜를 누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한번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하니까 이제 건축법을 또 시행령을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 건축법 용도 정의에 따라 이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숙박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전입신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합법적인 주거 공간으로 사용할 거면 용도 변경을 하던지 아니면은 이게 싫으면 정식으로 숙박업 등록을 하고 사용을 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행강제금 명시를 해요. 주택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겠다 하는데, 이제 분양받는 분들이 이제 막 뭐야 이게 국토부에서도 뭐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허가를 내준 거고, 뭐 행정관청에서도 관리감독 소홀한 거잖아요. 다 인허가 내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때는 뭐 분양받게 아무런 제지도 없더니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뭐 이행강제금 부과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해서 이제 그 한시적으로 유예를 합니다. 이제 계도 기간을 주는데 그 기간이 23년 10월 14일까지 이제 합법적인 주거 공간으로 쓰고 싶으시면 용도 변경하세요. 아니면 정식으로 숙박업을 등록을 하세요 하는데, 이 정식으로 숙박업 등록을 하려고 하면은 개인이 30호실 이상이어야지 가능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30호실 이상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위탁사를 통해야 되는데, 위탁사를 통해서 운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장기 숙박 계약을 맺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상 내가 이제 임대인이고 임차인 이렇게 직접 이렇게 하면은 더 이제 간편하고 그 다음에 수익률도 더 좋고 한데, 중간에 이렇게 위탁사가 끼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상 근본적으로 가장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제 용도 변경을 신청하시려고 하는데, 해운대 LCT 레지던스 같은 경우는 또 용도 변경을 하고 싶은데 용도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나 용도 변경할게. 용도 변경 해주십시오 했더니 안 돼요. 지구관리계획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왜냐면은 해운대 LCT 레지던스 같은 경우는 그 땅이 있죠. 거기가 관광용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 건축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용도 변경을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법을 바꿔서 이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이 자리에 이 여기를 오피스텔로 이제 변경을 해주는 특혜를 줄 수 없다 해서 국토부에서 거절을 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하라고 해서 이제 나 변경할게 했더니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해운대 LCT 레지던스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아직 유예 기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2023년도 10월 14일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이제 정부에서 이제 하는지 저희가 추이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아마 그 해운대 LCT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이 부분을 많이 궁금해 하셨었는데, 이게 시그닐 레지던스와 다른 점.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다른 점이 있냐면 바로 발코니예요. 발코니. 오피스텔 같은 거는 발코니 설치가 제한이 되고, 생활형 숙박시설은 이것도 설치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규제에서 굉장히 자유로운데,
그래서 생활용 숙박시설에 대한 그 열기가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단기 프리미엄만을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히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한 부분만 보고 그냥 투자를 하셨다가는 낭패를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이제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 해보려고 하거든요. 앞으로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